그때 제가 당원 주권에 좀 집중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원래 하기도 했고, 총선 후에 이재명 대표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둘이 생각이 일치를 했던 것이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최대의 승인의 원천 내지는 원동력이 당원의 강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일치한 거죠. 근데 사실 말이 당원 주권이지 당원 주권을 어떻게 할 거냐는 쉽지 않잖아요. 그에 대한 제 나름의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것이 첫째는 더 많은 정보 또는 더 많은 공개, 두 번째가 더 많은 토론, 세 번째가 더 많은 권한. 이 세 가지가 결합돼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반갑습니다. 우선 당원전에서 이렇게 뵈니까 좋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게 상당한 열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 최근에 당원 주권 논란이나 또는 당혁신 이런 것이 나오기 전에 주의 깊게 보시거나 혹시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시면 찾아올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이런저런 방송이나 또는 유튜브나 또 어떤 토론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나는 진심 당원 주권론자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뭐 갑자기 형성된 건 아니고 일정한 배경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현재 우리 당의 이 대선 경선의 기본 구조가 되는 5대5 국민 경선을 제가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 2002년인데 아마 여기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그때를 기억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을 뽑아냈던 그런 시절에 우리가 당의 구조는 대의원 숫자를 다 해서 전국에 몇 명이나 될까? 뭐 몇백 명 됐던 시절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2002년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직에서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당이 과연 존속할 수 있을까? 라는 정도의 위기가 아마 해서 이걸 어떻게 위기를 돌파하지? 하면서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막 그 당시 김근태, 정대철 이런 분들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인재 이런 분들은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니까 대의원을 확대하자. 그때는 기술적인 수준이라든가 우리 당의 참여 수준이 그때 김근태 돌아가신 우리 김근태 선배님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은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셨는데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셨어요. 실제로 그런 안이 있진 않았고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없어서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때 그냥 갔으면 아마 대의원을 몇천 명 좀 늘리는 그런 정도로 끝났을 겁니다. 그 외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제가 소위 특대위원회, 지금으로 보면 비대위, 혁신위 이런 걸 합쳐놓은 것 같은 당시 조세영 대개념위원장이었는데 거기에 제가 간사였는데 제가 고민이 돼서 한 이틀만 마지막에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가능한 가장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만들어낸 게 그 5대5인데 당원 50, 국민 50인데 당원도 지금 같은 당원이 아니었잖아요. 권리당원, 당비내는 당원들이 존재를 뭐 거의 하지 않았고 그 숫자가 한계가 있었고 국민도 지금같이 그냥 탁 문 열면 참여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원 50, 국민 50이 그냥 의제한 겁니다. 의제. 가상에서 의제해서 그걸 만들어낸 방식. 그런 때로부터 지금까지를 비교해보면 모든 게 바뀐 거잖아요. 국민도 참여의 폭이 넓어졌고 당원도 존재하고 어마어마하게 존재하는 그 과정을 쭉 거치면서 돌아오면서 저는 세상이 변했고 당원들의 이 역량과 참여의식이 높아졌고 이런 전체적으로 볼 때 또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볼 때 큰 틀에서 볼 때는 가령 전당원 투표에 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 옳으냐라는 어떤 대중정당론과 아니면 거기에 일정의 국민을 반영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은 의원과 당원의 문제를 해결해도 여전히 남는 문제입니다. 당원과 비당원 어떻게 이거 사실 또 하나의 숙제예요. 잘 답이 아직은 안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전당원으로 가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고 그러나 그것이 아직까지 전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균형 있게 반영하지는 못한다고 판단이 드는 상황까지는 그것을 일정하게 균형비를 갖는 게 좋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내 의원과 당원을 놓고 봐서는 가급적 전당원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고 그러나 전당원 이퀄 전 국민의 의사를 골고루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균형을 아직까지는 우리가 고려하는 게 좋다. 이 정도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원내대표 출마를 좀 고려하다가 이번에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이번에는 안 나가고 딴 일을 하겠다고 할 때 그때 제가 당원 주권에 좀 집중해보고 싶다라고 그건 제가 그런 생각을 원래 하기도 했고 총선 후에 이재명 대표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둘이 생각이 일치했던 것이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최대의 승인, 원천 내지는 원동력이 당원의 강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일치한 거죠. 근데 사실 말이 당원 주권인지 당원 주권을 어떻게 할 거냐는 쉽지 않잖아요. 그에 대한 제 나름의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것이 첫째는 더 많은 정보 또는 더 많은 공개, 두 번째가 더 많은 토론, 세 번째가 더 많은 권한. 이 3가지가 결합돼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10% 룰, 10 플러스 룰인데 사실은 10% 이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니까 그건 더 많은 권한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요거를 저는 쭉 늘려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 요번에는 이제 의원들이 뽑던 영역을 확대시키는 건데 근데 더 많은 권한을 제기하니까 지금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면서 아니 당원들이 아직 정보도 부족하고 사실 판단도 틀릴 수 있고 그런 건데 권한만 강조하는 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교육도 안 되고 있고 지금 대응 문제도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근본 문제 안 해놓고 이것만 얘기하는 거는 대증요법 아니면 포퓰리즘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잖아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부분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권한도 강화하면서 그것도 하면 저는 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권한만 늘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권한도 늘리고 이것도 해야 된다가 맞다고 봐요. 더 많은 토론은 저는 경선에 대한 얘기였어요. 제가 이번에는 경선 안 하고 단속 우총이 됐고 그 전에는 지난번 선거에는 경선을 해서 됐는데 그때부터도 저는 주장이 우리 당의 경선이 과거보다 많이 좋아져서 이제 많이 참여를 하지만은 안심번호를 도입하게 돼서 옛날처럼 동원 이 문제는 없어졌지만은 그 직전까지만 해도 막 동원해서 숫자 채우는 거였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경선이라는 것이 어느 날 날짜 정해서 뽑습니다 라는 의미의 경선 말고 정말 제대로 신인을 포함해서 기성의 정치인도 뭐 얘기를 시켜보고 쟁점을 있으면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지지가 바뀌잖아요. 그런 토론의 과정이 포함된 경선이 아니면 안 된다. 옛날에는 이게 기술적으로 안 되는데 이제는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급적 모든 지역에 이걸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 저는 계속 주장을 한 바예요. 이게 이제 더 많은 토론이에요. 제일 앞으로 가면 더 많은 정보인데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토론에는 소위 회의 내지는 자료의 공개 내지는 교육 이 3가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의총, 뭐 최고회의, 또 무슨 뭐 당의 각종 회의 다 공개하는 거는 불가능하기도 하고 무리이기도 하고 꼭 그럴 필요도 없죠. 어떤 전략 전술이나 심지어 여당한테도 알려주면 안 되는 그때그때 우리가 비밀스러운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치적인 입장에 관한 논쟁을 할 때 가령 전에 무슨 뭐 가결, 부결 이런 걸 놓고 뭐가 옳으냐 이런 토론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때는 의원들끼리 이렇게 안에서 하는 얘기를 굳이 밖에 대놓고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의총을 비공개해도 끝난 다음에 막 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 근데 그렇게 나가면 오히려 왜곡돼서 나가는 경우도 많고 하니 저는 정치라는 건 어차피 자기가 하는 말이 다 누구든 들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하면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조금씩 그것도 우리가 계획적이고 차근차근 질서있게 공개해보면 넓혀나가는 것이 좋다. 이제 요 취지예요. 다 하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국회도 상임이나 소위를 공개하는 게 있는데 사실요 좀 어떤 까다로운 전문적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그때그때 무조건 투표로 결정한다. 그렇게 해서 좋은 답이 나오는 건 불가능할 수 있죠.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무리한 거라고 보고 다만 그렇게 되려면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한 정보가 제공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제공된다고 해서 꼭 모두가 그걸 투표하기 꼭 맞잖아요. 그건 정보를 제공한 다음에도 그건 요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끼리 판단하는 게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정하면 돼요. 하지만 가급적, 가령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무슨 일본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거에 관한 당에서 뭐 특위 같은 걸 만들어요. 근데 그걸 갖고 이제 회의를 할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그런 회의 자체가 상당한 학습적 기능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 그럴 때는 상당 정도의 회의를 그냥 앞에 오프닝 멘트뿐만 아니라 조금 더 회의에서 이렇게 논의하는 걸 공개해도 되지 않을까? 뭐 대단한 비밀이 아니니까. 그럼 그것 자체가 어떤 일정한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도 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이외에 당의 각종 어떤 당의 운영에 관한 자료들이, 사실은 거기에 이제 비공개가 불가피한 것도 있겠지만은 잘 당에서 마치 우리가 어떤 기록물들을 시간이 지나면 또는 대상에 따라서 해제하는 것처럼 적절하게 공개해가는, 적어도 문제의식은 그렇게 갖고 해가는 게 좋지 않나요? 이게 이제 그 세 가지 전제예요. 제가 이 말씀을 좀 길게 우선 드린 이유는 제가 단편적으로 대답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런 문제를 그냥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런 배경을 어째 생각해 왔고 이런 원칙을 갖고 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각 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박주민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을 했던 혁신위 때부터 제가 이제 당원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거의 때마다, 그러니까 혁신위원회 하면 주로 조금 초재선이나 또는 당 바깥에 있는 분들이 많이 되는데 당에 조금 오래 있었던 사람 중에 주로 거의 단골로 불려가서 거기서 이렇게 의견을 내고 했던 경험이 꽤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교육이었어요. 제가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든 모바일 시스템으로 해서 이게 그냥 골라서 학교 수업하듯이 예를 들어 A, B, C, D, E, F 여러 가지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에 강사 괜찮은 사람 한 서너 정도 해가지고 그 각각에 대해서 한 15분짜리를 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넣어서 새 당원이 되면 그중에 수업받은 그중에 내가 땡기는 사람 걸 이렇게 듣고 신입 당원이 들어오면 당비 내고 내가 당원 됐다고 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받는 그런 최소한의 시스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정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쉬운 게 왜 안 되지? 하는데 결론은 어떤 이유인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게 누군가 그때그때의 위원회로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것들을 관리하고 끌고 가는 시스템으로 안착되지 않으면 잘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나 해봤고, 하여간 그랬어요. 그런 아쉬움들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당의 여러 가지 움직임, 변화, 논의 이런 조금 다른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 아닌가. 다들 그런 느낌을 가지시나요? 이번에 의장선거, 사실 의장선거는 의장선거에서 누가 됐다 아니다 이런 것보다 저는 제일 근본적으로 제가 왜 의장선거에 뭐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아니라 이렇게 관심이 높아졌느냐. 사실 저는 그 대목부터 사실은 조금 이렇게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흐름과 현상의 시작이구나. 아마 그거를 가장 큰 책임감을 갖고 책임 있는 위치에서 지금 생각하고 그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이렇게 하나하나 변화에 맞춰가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저는 대표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당의 전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이다. 현 시점에 맞춰서 그런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가 이게 이 시기와 같이 딱 맞춰서 있는 것이 실제로 다행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어려운 당의 갈등 내지는 혼선으로 갈 수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실제로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봐요. 당원 주권이라는 화두가 이제는 보다 현실의 문제로 보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가야 될, 되돌릴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고 경시할 수도 없는 우리의 중대 기본 어젠다, 기본 과제의 하나로 이제 되기 시작했다. 이걸 이제 잘하는 게 우리의 숙제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무엇과 연동되냐면, 제가 이 문제도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대표님한테 말씀드린 상당히 서로 또 공감을 해요. 저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의 변화와 연동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사회와 국가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인데 그게 종래 방식에서 그냥 이렇게 내려먹이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의논하고 대화하고 일종의 협정 내지 협약을 맺어가는 방식이 정당 내와 외에 다 관철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것이 당내에서는 당원 주권이라는 것으로 표출되고 당 밖에서는 국민들과의 일종의 정책 협약, 저는 새로운 정책 협약 시대, 사회 협약 시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의료대란 이런 걸 보면서 옛날 방식으로 푸는 게 불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당에서의 정책 정당으로 가는 것이 정책위원회나 또는 연구원, 제가 정책위원장도 해봤고 연구원장도 해봤는데 그렇게 이렇게 그 잘 당에서 모아서 정리해가는 방식도 중요하지만은 각종 이해와 요구가 있는 어떤 나오는 요구 그 자체를 만나서 대화하면서 적정 수준에서 이렇게 접점을 찾고 이것들을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라고 하는 뭔가 그런 방식으로의 변화가 지금 필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그게 또 공론화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 당의 접근 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전체적으로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이 두 가지, 당원 주권, 정책 협약, 그리고 이 두 가지 합치면 결국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집권 전략. 이 세 가지가 제가 요새 고민하는 제일 큰 세 가지 주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거는 다 하나다. 하나로 되어 있다. 라는 생각에서 저도 계속 고민을 하겠고요. 또 그런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힘은 일각에서 지적하듯이 당원만 강해진다고 되는 거야? 아니잖아. 이거 국민들과의 안 맞는 점이 있을 수 있잖아 라는 지적에 대해서 맞다. 그러나 우리는 당원 그 자체의 확대와 성장과 강화와 성장을 통하고 병행시키는 방식 없이는 당원의 뜻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뜻에도 최대한 일치시키는 그러한 정치와 정당으로 가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냥 인식하고 부족함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노력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집권과 새로운 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삶이 아닐까. 우리가 만들려는 새로운 대통령이 해야 할 어떤 집권의 모습이 아닐까. 국민의 정부 시대가 있었고 참여정부 시대를 거쳤는데 아마 다음 우리가 만들어낼 민주당 4기 정부는 그런 의미에서의 당원 주권으로 성장한 민주당이 그 정당의 뜻을 최대한 국민의 뜻과 일치시켜서 최대한도로 당원이 국민과 잘 네트워킹을 해서 만들어낸 그런 국민 주권 정부로 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음에 집권도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성공도 해야 되잖아요. 집권도 어렵고 성공까지 하는 건 더 어렵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쭉 지속적으로 국정을 안정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숙제에 있는 거여서 흔들리지 않고 가기 위한 반성을 닦아야 되는 시기가 저는 일종의 골든타임에 와 있다. 앞으로 1, 2년이 그런 의미에서 상대를 놓고 볼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으로서의 아까 말씀하신 탄핵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와 함께 그에 못지않게 또는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정비가 있고 우리는 이 야당, 다수 야당이어서 우리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도 족하다라고 얘기하기가 하는 것만으로 이제 땜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책임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다 같이 하자. 아마 그런 역사적 과제가 우리 모두를 이렇게 압박해서 오늘 이런 고민을 해주시고 계신 것이라고 보고 이런 자리도 있고 저도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고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전체를 어떻게 당이 가는 방향에서
반영할까. 저는 비교적 정치적에서 이렇게 좀 당 중심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온 사람이고 그런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어서 저도 제가 그런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같이 토론 계속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고 또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필요함이 있으면 저도 도움을 청할 테니 또 도와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